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한겨레 일면입니다. 이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가 오늘 한겨레 일면입니다. 모두의 관심이 모아줬었던 회동이었었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드디어 어제 오찬을 겸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있었다라는 거죠.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도 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보면 성과가 상당히 있는 그런 회동이었었네 싶은데 근데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손은 모았지만 뜻은 못 모았다. 사진 같이 보시면 세 사람 표정이 굉장히 밝죠. 지금 밝게 웃고 있는 세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장동혁 대표 모두 밝게 웃으면서 여기 보시면 두 사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악수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악수를 어제 드디어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제목은 손은 모았지만 뜻은 못 모았다. 여기 부제를 좀 같이 볼까요? 보면 이재명 대통령 야당의 목소리 듣겠다 소통의 물꼬를 텄는데 정청래 대표 내란 외환 무관용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장동혁 대표도 내란법 이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내용을 보니 그렇다면 지금 조선일보의 얘기는 성과는 손을 모은 것뿐이다. 뜻은 못 모은 거 아니냐라는 데 지금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만 모은 건지 아니면 뜻도 모은 건지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트럼프 한국 기업 불러들여 미국인 훈련 비자 문제 개선을 시사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 조지아에 이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서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건조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게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당신들의 인재를 합법적으로 불러들여서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합법적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비자가 안 나와서 못 들어갈 상황이어서 사달이 났었던 건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제 비자 문제를 좀 개선해 볼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걸 시사한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뭔가 개선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트럼프 쇠사슬 체포해놓고 인재 합법적으로 데려와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럼 대체 무슨 말이냐. 선후가 바뀐 거 아니냐라는 거죠. 비자 문제 정리하고 인재를 데려오게끔 하든지 체포부터 해놓고 합법적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맞는 거냐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석방 협상은 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르면 현지 시각으로 10일 우리 국민들 전세기를 타고 출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근데 그 전에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조지아에 구금된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 모두 면담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출국 동의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끝나는 대로 아마도 전세기가 뜰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출국 동의를 받고 출발을 한다고 해도 자진 출국 형식이라고 해도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면 강제 출국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 추가적인 행정 관련 협상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패권주의 득세, AI도 미중 신냉전이다라는 거죠. 요즘 초등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다 AI 활용해서 수업을 지금 듣고 있죠. 그만큼 AI가 이제 일상에 완전히 뿌리를 지금 내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지금 매경 미디어 그룹이 이 주최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이 글로벌 포럼 세계 지식 포럼이 오늘
잠시 뒤 8시 30분부터 이제 열립니다. 네, 지금 바로 이런 주제로 AI, 패권주의 득세다. 이 AI도 지금 미중 신냉전 아니냐라는 요 관련한 내용을 저희가 8시 30분부터 이제 세계지식 포럼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이 주스틴 트루도 전 캐나다 총리를 비롯해서 이 세계적인 연사들도 다 같이 오는 만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로 같이 좀 드리면 잠시 뒤 현장도 살짝 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급식판인데 맞습니다. 급식은 급식인데 좀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냐? 급식은 급식인데 비닐이 급식판에 지금 씌워져 있어요. 어디의 식판이냐? 지금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는 강릉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준 급식입니다. 식판 닦을 물도 아껴야 돼서 식판에 오죽하면 비닐을 씌워서 급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처럼 하늘이 야속하긴 또 처음이네요. 마음으로라도 함께 기우제 아닌 기우제를 좀 지내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뭔가 싶어요. 지금 올 때 키워드면 글씨가 나와야 되는데 마늘도 있고요. 저건 쑥인가요? 마늘과 쑥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이 앞에서 처음 악수한 정청래 장동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쭉 따라가서 사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대통령 밝게 웃으면서 하하하 하고 두 사람을 가까이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세 사람 만나서 악수를 드디어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이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기 좋은데. 손도 잡고 한번 찍으면 어때요? 네네. 네, 지금 네. 마이크가 없어서 시간 되면 저 마이크 꺼질까 봐 걱정할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저 오늘 제가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혁 우리 대표님과 악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가 된 것 같습니다. 존 F 케너디는 말했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네, 모두의 관심이 쏠렸던 두 사람의 손이 드디어 맞닿았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악수는 사람과 한다던 정청래의 장동혁. 악수하려고 마늘이랑 쑥을 대표되면서부터 계속 먹어왔습니다. 라고 툭 하고 지금 던졌습니다. 두 사람 악수를 했는데 김우영 의원님. 정청래 대표 악수도 사람이랑 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어제 정청래 대표가 악수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닌 사람이랑 악수를 한 겁니까? 사람이 된 장동혁 대표와 악수를 한 겁니까? 예, 뭐 장동혁 대표가 마늘과 쑥을 먹어서 사람이 됐으니까. 먹고 사람이 됐다. 악수를 한 거. 근데 정치는 사실 이렇게 갈등 없는 화합이 없고요. 극단 없는 균형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그 균형과 극단의 그 담장길을 걷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여야 간에 대화도 없고 그런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적극적 중재자를 자처하셨고 두 분의 악수를 인도함으로써 이제 국가의 수반이라고 하는 어떤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좀 보인 그런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중재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정청래 대표는 그래서 오늘 하모니 메이커가 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대식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 정치의 이 한 장면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네.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갈등이 있을수록 거대 여당의 대표라든지 집권당의 대표는 그 당 대표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모니 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졌단 말이죠.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여야 협치를 하고 통합하고 그렇게 섬김의 정치로 가겠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정청래 대표가 우리 지금 장동혁 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사실상 정청래 대표가 축하를 먼저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이 양당 대표를 불러놓고 합의 하모니 역할을 한다? 이거는 뭔가 조금 앞뒤가 좀 맞지 않다. 앞으로 이 정청래 이 대표가 이제 어제 첫 물꼬를 떴으니까 여야 협치, 하합, 통합의 장으로 나와주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모니 메이커라는 건 동의를 하는데 근데 하모니 메이커의 역할이 대통령의 역할이냐 오히려 당에서 같이 온 여당 대표가 하모니 메이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네. 그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정청래 대표였던 협치를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 세 사람이 모인 자리 누가 중재자 하모니 메이커였는지를 떠나서 일단 상당히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어제 세 사람, 이 주인공이었던 세 사람 이재명 대통령과 두 양당 대표 넥타이를 좀 같이 볼까요? 넥타이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는 빨간색, 이재명 대통령은 빨간색도 있고요, 파란색도 있고요, 하얀색도 있고요. 정청래 대표는 파란색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세 사람 다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 색깔이 묘하게 다 빨강, 파랑 그리고 중간에 화합의 느낌인 이 지금 빨강과 파랑과 흰색까지 같이였다. 여기다가 어제 오찬 메뉴가 또 비빔밥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오늘의 주제는 화합이다라는 게 화합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약간 써놓은 약간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김우영 의원님, 어제 화합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겁니까? 뭐 첫 스타트로는 상당히 깔끔하고 뭐 또 상호 웃음도 여러 차례 오가고 또 사후 그 백브리핑에서도 네. 네, 뭐 서로 힐난한다거나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내란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 직후에 여야 회담 속에서 이런 분위기를 갖춘 것은 그 출발점으로 보면 매우 상쾌한 스타트다. 한 80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상쾌한 스타트. 네. 100점 만점에 80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대식 의원님 몇 점 주시겠어요? 예, 어제 저 패션 저것도 상당히 의미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국민의힘 색깔과 민주당의 색깔 그리고 대통령은 취임사 할 때부터 넥타이를 통합, 화합의 이런 그쵸. 메시지를 주는 넥타이를 했어요. 저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요. 어제 그래도 첫 이렇게 스타트가 잘 됐다 싶어서 저도 우리 의원님하고 똑같이 한 80점을 주는데 왜 네. 100점을 못 주느냐. 네. 20점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아하. 평가해서 20점을 저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심이 20% 가미가 좀 돼야 된다. 예, 예, 20점은 국민한테 돌린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한 80점이면 한 수미양가에서 우 정도는 지금 되는 거죠. 상당히 좀 높은 점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화합에 있어서는 어제 자리 상당히 좀 성과가 있었다라는 건데 사실 어제 이 모이는 자리에서 예측을 했었던 게 장동혁 대표가 뭔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대 야소의 이 야당 대표로서 뭔가 좀 저희 기억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만나면서 품에서 A4 용지 10장을 꺼냈었던 그래서 이번에 장 대표도 뭐 꺼내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꺼내긴 꺼냈습니다. 근데 누가 꺼냈느냐? 정청래 대표가 꺼냈어요.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그래서 고민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써오실 것 같아서 저도 좀 써왔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적어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제도권 정당은 이런 내란 종식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금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품에서 A4 용지를 꺼내서 지금 읽었습니다. 근데 김우영 의원님, 보통 품에서 이렇게 꺼내 읽는다는 거는 내가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좀 나한테 좀 협조적이지 않은 분위기일 수 있지만 내가 요거는 미션으로 요것만은 내가 꼭 얘기하고 오리라는 느낌일 때 보통 품에서 뭘 준비를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정청래 대표는 여당 대표인데 A4 용지를 준비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당 대표로서 막대한 책임감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에 당내 워크숍을 할 때도 네. 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메모를 해가지고 2장짜리를 읽었어요. 네. 어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 내란 종식에 대한 적극적 의지 때문에 내란에 대한 사과 없으면 대화도 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또 뱉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저 여야 대표회담 속에서 정화를 시키려면 딱 사전에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좀 책임감 있고 좀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악수도 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뱉었던 말도 있었던 만큼 요 메시지만큼은 분명히 만난 자리에서 내가 얘기를 꼭 해야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장동혁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장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특정 진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신다면 저희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게 하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님 말씀에 제가 공감 가는 게 꽤 많아요.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또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는 말씀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저도 야당 대표를 했죠. 야당 대표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오늘 장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서 많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정 대표님은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약간 주인공이 이재명 대통령인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지금 들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지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정청래 대표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김대식 의원님, 이런 분위기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나는 나를 반대했던 나를 찬성했던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한다? 이것은 투쟁하고 야당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런 용어는. 그러나 집권당이 됐고 거대 여당의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 언어는 굉장히 좀 순화를 시켜서 저는 해야 된다. 정치는 마이너스 정치가 되면 안 됩니다. 플러스 정치가 돼야 되고 여야가 개인적인 감정은 없지 않습니까? 네. 여야가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저러한 거로 과거에 함몰돼 있고 그 정체돼 있으면은 미래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제 이제 세 분이 만나가지고 첫 스타트가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이 됐다. 이것은 굉장히 제가 앞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상회담이 됐던 여야 순회 회담이 됐던 간에 네. 이 정상회담은 말의 성찬입니다. 말로서 메시지로서 국민들에게 던져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국민들은 말보다 행동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후속 조치, 어떤 여야의 협의 이런 부분이 저는 통합, 협치 그리고 일방적인 민주당의 통행이 아니라 여야와 협의를 하고 통합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저는 이재명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일련의 아주 그 단독 드립을 하는 독주하는 이런 입법 이런 것은 조금 협의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저는 여야정
서로가 협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는데 말의 성찬으로 끝나면 안 된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실천이고 그리고 이 대통령은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당이 그런 생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김우영 의원님. 여야가 협치를 이루고 네. 화합의 정치를 하면 참 좋은 정치가 실현된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이상적이죠. 그러나 이 역대 정치를 보면 그 시대에 필요한 과제들, 분명한 개혁이면 개혁, 네. 어떤 그런 과단성 있는 조치가 없는 말뿐인 정치는 존립할 수 없다. 지금은 우리 한국이 IMF 이후로 가장 중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트럼프, 시진핑, 푸틴에서 보여지듯이 주변 열강들의 또 패권 경쟁 속에서 한반도의 운명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또 내란 사태로 인해서 그 후유증이 지금 엄청난 경제적 또 문화적 충격으로 와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과단성 있는 조치들 또 국가의 여러 가지 기득권 폐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들 그런 것들 해내지 않고 정치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분위기 만들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혁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 특히나 국가의 헌법 체제를 흔들었던 그런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성찰과 대안 제시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대적 과제가 있지 않느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말만 뻔지르르 하는 게 또 무슨 소용이냐. 할 건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로 받아치셨어요. 네. 지금 사실 그래서인 건지 어제 조선일보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오늘 일면에 기사를 썼습니다. 같이 볼까요? 손은 모았지만 뜻은 못 모았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살짝 좀 전에 이렇게 약간 결이 다른 두 말씀을 해주시는 거와 좀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손은 모았는데 악수는 분명히 했는데 뜻까지 모으진 못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악수만 하고 왔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셋이 만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따로 이 장동혁 대표와 30분 동안 독대를 했죠.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이 박성훈 이 대변인이 국민의힘 대변인 뭐라고 했는지 저희 있죠? 그래픽 준비됐죠? 보겠습니다. 네. 예, 이 뭐라고 했느냐?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3대 특검 연장안 내란특별법 제정안에 제2요구권을 행사해달라는 당대표 요청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열람은 정부가 수사에 개입한다는 인식을 준다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근데 똑같이 이 박수현 이 대변인께서는 이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회담에서 정치보건 관련한 얘기가 줄을 이뤘다. 이 대통령이 화합을 위해 당대표 요청 시 적극 검토해서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약간 좀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가 맞느냐라는 겁니다. 김우영 의원님. 정치보건 논의가 주였던 거냐 아니면 특검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취지의 얘기가 오갔던 거냐라는 거죠. 장동혁 대표로서는 본인을 대표로 밀어준 지지자들의 의지를 반영해서 대통령께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다 그렇게 합의하고 있는 것이 네.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과 헌법의 이름으로 공공의 적은 분명하게 단죄를 해야 된다. 그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역은 별건으로 치고 지금 당장 민생에 필요한 사안들, 외교에 필요한 사안들 그런 것들은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함께 풀어나가고 또 법률적, 헌법적으로 단죄해야 할 부분들은 단죄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국가가 기강이 바로 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장 대표 입장에서는 얘기를 뭐 하지 않았을 수 없겠지만 하지만
갈 길은 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김대식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3대 특급 연장안이라든지 네. 내란 특별법 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거를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제2요구권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하게 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야가 더 협의를 해와라, 더 협치를 해와라 이렇게 충분한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정면에서 본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경우에는 네. 굉장한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갈 거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도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박수현 대변인 이야기했던 정치 복원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정말 어제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 의견이 있고 또 일부 민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 쪽이나 법원 쪽에서도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기하고 여야와 협치하고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 저는 통과해도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당대표가 요청을 했으니까 그게 올라올 경우에는 네. 안 올라가면 좋은데 네. 올라가게 되면은 대통령이 정말 거부권을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네. 지금 저기 두 분의 얘기를 딱 들어봤는데 분명히 저희가 아까 화면으로도 보고 넥타이도 보고 메뉴도 비빔밥이고 첫 단추는 분명히 잘 끼웠는데 첫 단추 말고 두 번째 단추부터는 좀 진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잘 끼운 첫 단추, 두 번째 단추까지 이어지려면 그 후속 실무 논의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누구 뜻인지 아시겠나?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안 이후 이 첫 대면한 정, 개혁, 민생 같이 굴러가야. 검찰개혁안이 검찰개혁안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어제 처음 만난 자리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서 여기 개혁과 민생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라고 정청래 대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이다. 국정은 개혁과 민생 두 개의 수레바퀴로 조화롭게 굴러가야 합니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검찰, 언론, 사법개혁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좋은 토론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면 좋겠다.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국회가 받아 안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검찰개혁 이건 국회가 다 받아내야 된다. 당이 좀 주도를 해야 됩니다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든지 언론 개혁, 네. 사법 개혁, 개혁의 어떤 주도권은 입법부가 있는 건 맞습니다. 사실이고 그 법안의 뼈대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개혁이 추진되기 힘들죠. 하지만 행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개혁에는 존재합니다. 뼈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는 게 행정부의 입장이고 정부 입법들을 또 정부가 고민해서 개혁의 완성을 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의 큰 서로의 역할 분담이에요. 근데 사실 뭐 정청래 대표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이기 때문에 개혁에 대해서 네. 입법부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달라. 그리고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인데 저는 그 역할이 끝나면 또 행정부한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또 행정부의 수반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의 시간에 대해서 주도권이 입법부로 존중한다고 하면서 넘겨줬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검찰개혁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입법부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말하자면 행정부가 넘겼죠. 받아서 안았습니다.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견을 얘기했고 입장을 여러 번 피력했고 대통령께서도 토론하자고 했는데 입법부가 그걸 받아줬습니까? 그냥 했잖아요. 그 대신 별말 없고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공이 행정부로 넘어온 상황에서는 행정부가 TF를 통해서 어떻게 개혁안들을 살을 붙여가는지는 또 입법부가 의견을 주되 거기에 대해서 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주도하려고 하는 것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역할 분담을 말끔하게 하는 것들이 진정한 개혁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개혁은 당이 주도를 하는 게 맞긴 맞지만 행정부로 넘길 때는 또 과감하게 딱 넘겨줄 필요도 있는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사실 정청래 대표의 말에 살짝 좀 뼈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지금 요 얘기는 어제 만나서 한 얘기인 거죠. 근데 어제 만나기 직전 날 8일 날 만나는데 직전 날 7일 날 만나서 이런 얘기가 오갔다 그래요.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검찰개혁 정부기구에 당도 참여해야 됩니다. 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고 우상호 수석 관여 말라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전날 있었던 고위 당정회의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오갔나 좀 보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마련하는 정부기구에 여당이 들어오는 건 좀 모양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은 좀 빠집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사전 협의 때 당도 참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수석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를 하는 건데 당이 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 대표가 아니다. 사전 협의한 초안대로 당도 참여해야 됩니다. 라고 끝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논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음 볼까요? 다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내가 정치를 해도 여기 있는 사람보다 오래 했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제일 오래 했어요. 내가 대통령 이름 팔아서 내 주장하러 왔습니까? 당이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논의를 했어도 초안이었을 뿐 김민석 총리가 직접 나섰죠. 그래서 합의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요거는 그럼 누구의 뜻을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여전히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뜻이 통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 지금 이 충무로 힐러호텔에서 이 세지포 지금 현재 AI 관련한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모습 잠깐 보고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We are living through an era of profound change, where the path of civilization is being rewritten. Technological advancement is outpacing humanity. Geopolitical tensions are rising like never before. And the climate crisis threatens the very foundations of human civilization. Today, humanity finds itself adrift on a turbulent sea without a clear destination. In the middle of this storm, we must seize our compass once again so we do not lose our way. The ancient Greek hero Odysseus showed us this path. After the Trojan War, he set out on a perilous journey home to Ithaca, facing formidable trials and relentless tests. He braved violent storms, terrifying monsters, and, above all, his own inner struggles. In many ways, his Odyssey reflects our own. The sorceress Circe tempts Odysseus with pleasure and abundance. It is much like populism, which promises quick gains at the expense of future generations, sacrificing fiscal responsibility and long-term sustainability. Sirens lure Odysseus with their fatal song, whispering, "We will reveal everything," igniting his curiosity. It mirrors our era of information overload, where extreme algorithms and disinformation drive mental exhaustion and social division. But Odysseus firmly tied himself to the mast. He demonstrated unshakable discipline in the face of temptation. Now we must ask ourselves, where are we headed? What is our Ithaca? In ancient Greek, Notos means not only homecoming, but also light and life. Odysseus' journey reminds us that it is through restraint, responsibility, cooperation, and wisdom that humanity overcomes hardship and reaches toward prosperity. Odysseus did not conquer the world. He conquered himself, and that is how he returned. History tells us we've always stood at the edge of uncertainty, and yet we've always found our way. From the devastation of World War II, we chose cooperation and built a new international order for peace and prosperity.
Amid the fear of a global pandemic, we discovered new ways to survive. Ithaca is not the past. It is the present and the future we must protect. We are still at sea, and most importantly, we must not lose our way. We remember who we are. We remember where we must go. This is our odyssey, and it begins now. Now we have the honor of welcoming Dr. Jang Dae-hwan, Executive Chairman of the World Knowledge Forum and Chairman of the Maegyang Media Group, deliver the opening remarks. Ladies and gentlemen, please give him a warm round of applause. Now you can compare myself and AI version. I hope I do well. Good morning,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26th World Knowledge Forum. Global leaders have gathered here to share their insight. I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Kim Min-seok, and Prime Minister of Canada, Justin Trudeau. The forum's theme this year is New Odyssey, Navigating the Great Transition. It highlights knowledge and leadership as our compass to overcome today's crises and challenges, and find the right path for human civilization. The Greek hero, Odysseus, the one we met in the earlier video, offers a crucial lesson. While Hercules symbolizes strength, Odysseus represents wisdom. Through this wisdom, he was able to overcome countless hardships and find hope. He breaks free from inertia, embracing adversity, and sets out in search of a new path. This i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us. The great German philosopher Friedrich Nietzsche proposed the concept of the Übermensch, a person who does not settle for existing value systems, but instead creates new values and pioneers his own life. This is precisely the kind of humanity needed today. In the face of upheaval, we are on the brink of losing our way. AI is a celebrated technology, but it also carries the potential for catastrophe. Climate change is fundamentally transforming how people survive. Rising nationalism is reshaping global governance. Great chaos signals a great transition for humanity. Throughout history, innovative technologies and crises have triggered major civilizational shifts. Steam technology gave birth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advent of the internet opened the digital era. The pandemic led to changes in the way of life. Now, AI and complex crises are announcing the dawn of a new civilization. Renowned scholar Jared Diamond, who participated in the World Knowledge Forum this year, analyzed that humanity now stands at a crossroads between decline and progress. At the heart of this turning point,
he emphasized collective knowledge. It is the shared acceptance and selection of time-tested and accumulated knowledge that determines the rise or fall of civilizations. To harness the power of collective knowledge, we need a platform where intellectual discussions can flourish. I'd like to kindly ask for your generous support so the World Knowledge Forum can become that very platform. 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 Enjoy the forum. Thank you, Dr. Zhang, for your enlightening remarks.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벌써 26회차를 맞는 세계 지식 포럼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바로 이 AI, 이제 심패권주의 AI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지금 이 시대 AI에도 이제 심패권주의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는 가야 할 것이냐가 아마 이번에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장충동 이 아레나에서 지금 이 26회 세계 지식 포럼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해서 좀 이번 주 내내 좀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아까 하던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저희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만났는데 그런데 그 직전 날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상호 수석과 정청래 대표가 살짝 충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호 수석이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어느 누구보다도 정치를 오래 했는데 내가 대통령 이름 팔아서 내 주장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당이 이 개혁기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창근 위원님, 직접 이 고위당정협의도 가보시고 했었던 과거 경험을 비춰보면 당정회의에서 이 정도의 약간 불협화음이라고 해야 될까? 이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정도의 이견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위 당정 협의라 하더라도 사실은 네. 의제가 조율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충돌 아닌 충돌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에서 단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당의 그립이 너무 셌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나서가지고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건 안 된다. 의견을 내는 건 좋지만 그런 경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당의 뜻대로 실제로 다 됐어요. 됐지만 입법은 대한민국은 정부도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각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이 관여하지 마라. 그래서 당이 나머지 후속 조치까지 관여할 경우에는 정말 검찰 개혁이라는 정말 시대의 과제가 잘못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안 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고 그렇게 강력하게 당에 더 이상 그립을 잡고 검찰개혁을 휘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멈춰라는 걸 경고를 한 거죠. 예. 네, 일종의 경고를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상호 수석이 이 정도까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대통령의 뜻인데 왜 자꾸 얘기를 듣지 않는 겁니까?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얘기가 계속 뺑뺑 맴 돌다가 마무리를 지은 건 결국 김민석 총리가 나서면서였습니다. 김민석 총리, 당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논의를 했어도 초안이었을 뿐 일단 대통령실 정부만 참여하고 입법 과정에서 당이랑 협의를 하시지요. 라고 우상호 수석 얘기에 김민석 총리가 말을 보태서 정리를 하면서 상황이 종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소영주 대변인님, 우상호 수석과 정청래 대표 간의 얘기가 끝이 안 나다가 우상호에 김민석까지 더해져야 정청래 대표한테 좀 맞설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방증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좀 고집을 부렸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막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하면서 내 뜻이 아닌 거 알잖아 이러겠는데 조금 언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보면
정청래 대표가 그 자리에 가서 마지막 검찰개혁까지 당이 다 그립을 잡고 가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치니 사실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나라는 말은 대통령의 뜻이에요. 이제 공을 넘겼으면 행정부가 할 일들은 행정부가 하겠으니까 당은 거기까지만 하십시오라고 대통령이 선을 그어놨는데 네.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가 요구를 한 거죠. 당이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마지막에 중재안으로 당의 참여 부분은 초안에는 있었으나 우리가 협의를 하겠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하는 외부 위원을 참여토록은 TF에 하겠다. 이 정도 선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피우면 욕심쟁이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당정 갈등에 또 괜한 불씨를 만들지 않도록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는 행정부 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고집을 부리는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목리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젠 행정부에 완전히 좀 넘기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건데 근데 사실 여기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이창근 위원님. 사실 저희도 그동안 그런 요런 아이템을 다루긴 했었는데 명청시대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재명, 정청래 두 사람 간에 이 당정으로 사이가 좋기만 한 거냐, 살짝 긴장 관계인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여전히 긴장감이 약간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긴장 관계는 계속 지속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당에서 계속 그립을 잡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사실은 대통령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도 존중하고 정치도 복원돼야 되고 그리고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내가 다 품겠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만 어제 대통령의 주재로 그렇게 여야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의 그런 통 큰 결단으로 여야정 협의체도 발족했지만 사실 여당은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맞아요. 더 이상 당이 그립을 잡고 가는 것도 옳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윤 정부에서 본 것처럼 그립을 세게 가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여당은 사실은 여당이 정부의 한 축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립을 잡고 간다는 것은 정말 목리 아닌 목리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긴장 관계가 아니라 정말 대통령의 큰 뜻을 알고 그리고 어제 새로운 출발을 알렸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렇다면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그 얘기는 정부하고 비교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너그럽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뒷받침하는 게 맞지 정부를 앞서 나가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개혁 과제 좋아요.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은 사실은 실족돼 있잖아요. 모든 게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초점 맞췄잖아요. 그래서 오늘 매경 지식포럼에서도 AI 같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당은 이런 주제에 뒷받침하는 것도 뒷받침하면서 개혁 과제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좀 더 긴장 관계보다는 함께 뒷받침하고 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집권 초엔 그러니까 당정의 관계가 좋다가도 한번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긴 있죠. 어느 정도 한 2년, 3년쯤 지나고 나면은 힘의 균형이 당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보통 집권 초에는 드라이브를 이 행정부 쪽에서 보통 걸고 가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정부와 꼭 비교를 할 건 아니지만 사실상 지난 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는 대통령다움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그 조직을 본인의 사당화를 만들어서 본인의 지지층만 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뭐 한 20% 10% 되는 내 지지층만 있으면 돼라고 정치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르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어제도 여야 지도부에서도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야당을 품고 가고 경청하겠다. 이건 무엇이냐면 당원만 보고 가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전체의 민심과 국민의 의견을 포함하는 품고 가는 그런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고 집권 여당도 그런 방향으로 가라는 모습을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는데 정청래 대표가 왜 저러겠어요? 그 안에서 당원들에게 뭔가를 소구해야 되고 내가 강력한 개혁을 해야만 본인이 말하는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굉장히 환호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고집을 부리는 모양새를 보였다. 근데 지금 참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네. 당으로 돌아가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발언이 나온다면 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긴장 관계가 다시 촉발되고 최근에 논의 얘기지만 김어준 씨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어준 씨가 유튜버를 운영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력, 그다음에 국정 정책에 대한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하는 우려의 시선들이 당내에서 곽상원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정청래 대표의 이런 부분이 같이 합쳐지면 이게 굉장히 이 집권 여당 내에서는 좋지 않은 저는 신호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멈추면서 말씀한 대로 정책적인 뒷받침하고 민생협의체 만들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당원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검찰개혁은 잘하셨어요. 넘겼으면 털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당에서 하는 부분은 끝났으니 이제는 행정부로 좀 넘기고 명청 긴장 관계가 뭔가 계속 잠재돼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이제는 이 정부의 일에 좀 뒷받침을 하는 그런 당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마침 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이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 여기에 서영수 대변인님 짧게. 네. 정청래 대표 협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을까요? 협치 메시지는 아주 그냥 립서비스로 들어가 있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야가 뭐 국민 모두의 어떤 그런 협치의 사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하지만 주는 내란 종식과 청산, 그다음에 이런 전체적으로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단호한 심판이 아직도 상존한다. 저는 그게 주구가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뭐 경제라든지 외교 안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협치 메시지가 주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협치에 관한 내용이 있긴 있겠지만 주는 아닐 것이고 살짝 곁들이는 정도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이죠. 먼저 첫 번째, 네, 굉장히 힘겨워 보이는 얼굴이에요. 누구냐라고 봤더니 지금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힘든 모습인 건지 기사같이 보실까요? 광복은 연합국 선물 논란, 김영석 국회 회견에 몸싸움까지 일어났다라는 거죠. 네. 어제 소통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가능한 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제발 저런 자들을 몰아내 주세요. 여기 와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우리 기자회견 언론에서 비리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 기념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제2차 세계대전 때 원자 폭탄 2방으로 일본이 패망하고 결과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역사의 진리입니다. 와야 돼. 의원님이 현장에 와야 돼요. 야, 국회 경위 불러. 그러면 마음대로 와서 기자회견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소통관은 원칙과 규칙을 지켜야 돼요. 관장님, 김홍석 관장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제 국회 소통관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의 있었던 모습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 양쪽이 나뉘어서 거세게 몸싸움까지 지금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셨는데 발단은 이거죠. 이 8.15 광복절 기념사로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아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는 김영석 이 관장의 이 입장을 지지하는 쪽의 얘기가 서로 충돌하면서 관련해서 그게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왔었던 국회 기자회견을 하러 온 김영석 관장을 둘러싸고 몸싸움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벌어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 이창근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김영석 관장은 이거는 언론 왜곡이다. 나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제 왜 또 본인이 기자회견을 자체해서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논란을 자초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임시정부의 정신을 개성한다. 그것은 1919년 3.1운동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독립을 가지고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말을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세계사적 관점에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듯이 대한민국 자주 독립의 그러한 관점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그러한 논란을 일으킨 것도 잘못인데 왜 또 어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결국은 자리 지키기 위한 그런 항변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왜 자초했을까? 그리고 지금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다면은 네. 정말 본인이 여야 정치적인 관점을 떠나서 본인의 발언을 되짚어보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라본다면은 차라리 사과를 하고 자신의 역사관을 수정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어제 기자회견은 정말 논란을 더 부추긴 거고 그래 이러한 것이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 피로감이 느껴지고 여야가 대립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여야가 이런 걸로 대립할 시간이 없어요. 민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어제 첫 출발이 여야적 민생협의체를 출발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바람이 있다면 정말 김민전 의원이 이것을 주선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김영석 관장이 솔직히 심지어 뭐라고 여기에 더 이상 여야가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민생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기자회견을 왜 굳이 이 자초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 어쨌거나 발단은 본인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오해든지 뭐든지 간에 이걸로 인한 논란은 그냥 그대로 안고 가야지 거기서도 기자회견을 해서 더 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기자회견을 하려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그냥 나 하겠습니다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국회의원이 사실 요 기자회견장을 예약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 김영석 관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데 있어서 예약을 해준 게 바로 김민전 의원이었었다라는 거예요. 10시 40분 김민전 의원이 대국민 호소 발표문, 이 발표 기자회견이 이게 예약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김민전 의원 사실 얼마 전에도 기자회견을 이렇게 주선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기자회견장을 예약을 해준 문제로 한번 논란이 되긴 됐었어요. 그때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오늘은 방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왜 밤을 쥐새우면서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민주노총과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로 기습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용기를 가지고 물러서지 않은 그런 청년들을 저희 사이에서는 백골단 같은 그런 용맹스러운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백골단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김영석 관장의 발언이 논란이었었고 어제 국회에서 이 뭔가 소동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김민전 의원도 자꾸 뭔가 논란의 중심에 서는 모습이긴 합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일부러 뭐 정치로 뭐 두각을 못 나타내니까 이렇게 조금 말하자면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뉴스의 중심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에 오해를 줄 만큼 어떻게 이렇게 자책골을 계속 넣지 생각이 들어요. 김민진 의원은 논란 전문 소통관 대관 의원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백골단 당시에 그 대응 자체도 본인은 몰랐다는 것이고 김영석 독립관장이 지금 현재 독립운동가들과 여러 민주열사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본인이 공부를 안 했을까요? 매국노라는 소리를 독립운동가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어떤 뭐 광복이라는 게 연합군의 어떤 선물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한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일반인 김영석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럼 학자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독립기념관장이잖아요. 그것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가들이 그 앞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광복
연합군의 선물이다. 설사 그런다 치더라도 기념관장으로서는 광복은 우리 독립운동가의 선물이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민전 의원은 이번에 어차피 정치를 나머지만 잉여로서 하고 끝낼 생각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이 회견이 사퇴 기자회견이 됐어야지 그 변명이나 해명 기자회견 돼서는 안 됐었다. 참으로 지난 정부의 참 잘못된 인사의 산물들이 아직도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마음 아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근조근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내용이 수위가 셌습니다. 일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도 좀 충분히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일단 이런 식의 어떤 기자회견장의 주소는 좀 적절치 않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비판적인 말씀을 좀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독립기념관장의 발언이 어제의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논란이 더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근데 인물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그림이죠. 논란 속에 있는 바로 이호환 작가의 그림입니다. 대체 이게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시죠. 김 여사가 받은 이호환 그림은 위작?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림을 받은 거라고 특검이 지금 추측을 하고 있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보신 이호환 작가의 이 그림인데 이게 위작인지 진품인지 지금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특검이 여기저기 이거 감정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의뢰를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같이 볼까요?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는 이거 위작입니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미술품 감정센터는 이거 진품인데요. 라고 얘기해서 진품 감정서를 또 써줬습니다. 보증서를. 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지금 현재 1억 2천만 원, 1억 4천만 원이 1억 2천만 원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그림은 진품이냐 위작 가품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런 논란이 사실 중요한 이유가 이창근 위원님, 이게 지금 금액이 처벌을 하려면 만약에 이 지금 특검이 혐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처벌하려면 금액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위작이냐 진품이냐는 금액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도 고민이 있는 건데 네. 왜냐하면 뇌물이라는 거는 뇌물을 공유한 사람도 처벌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뇌물을 공유한 사람은 취득가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고 뇌물을 받은 사람은 사실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할 때 위작과 진품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법을 우리가 본다면은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에 본다면은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징역이 5년 이상이냐 아니냐 가늠이 되고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또 징역이 10년 이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가늠이 돼요. 그렇다면 3천만 원과 1억 원 굉장히 큰 차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런 논란이 있는 건데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결국 특검이 어떻게 법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한쪽은 위작이에요. 한쪽은 진품이에요. 그런데 취득가는 그림을 샀다는 사람이 3천만 원에 취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쨌든 3천만 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네. 최종적인 종착지인 김건희 씨가 네. 결국 받았는데 오빠 집에서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오빠가 정말 자기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해달라고 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뇌물인지 그것도 특검을 밝혀야 되는 거지만 문제는 김건희 씨의 추가적인 범죄, 그래서 처벌 수위가 과연 이 진품과 가품의 영향에 따라서 10년 이상이 되느냐 네. 아니면 5년으로 머무느냐 그 차이겠죠. 그래서 아마 특검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아요. 네. 특검이 법을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사실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이호환 작가의 이 그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호환 작가, 이호환 화백의 작품은 위작이 많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사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지금 이 발견된 이호환 작가의 그림은 위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나오기를, 이거 진품입니다. 알고 보니 진품이었어요. 라는 보도가 있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진품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또 가품이라는 얘기도 있고,
김 여사는 이걸 가품이라고 진짜로 인식하고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김건희 씨가 그 정도의 뭐 그림에 조예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나. 근데 저는 이게 위작인지 뭐 아니면은 진품인지에 대해서는 반클리프 목걸이 우리 한번 돌이켜보죠. 그때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네. 모조품이 발견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난 김건희 씨가 어떻게 주장했죠? 이 모조품이다. 네. 홍콩에서 10년 전에 샀고 이렇게 막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종국에 우리가 어떻게 됐죠?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의 진술 자술서에 있어서의 진품을 확인했고 그에 플러스 몇 점이 더 간 거를 알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게 진품 가품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당시 현직 검사가 이 그림을 구매합니다. 네. 전직도 아니었어요. 현직 검사가 그림을 구매하고 그거를 파는 사람 자체가 현직 검사한테 가품을 줄 만큼 간이 컸을까요? 저는 그런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김진우 씨라는 김건희 씨의 오빠가 네. 사실상 이 그림이 발견이 되자 내가 대리 구매를 시켰다 돈을 주고 이런 주장을 또 해요. 네. 그럼 얼마를 돈을 줬을까요? 예를 들어서 1억을 줬다. 그러면 1억을 주고 가짜 그림을 사왔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네. 저는 특검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 고민이 있겠으나 최소한 진품가품은 알아서 이제 판단하는 거고 제 영역이 네. 아니니까. 네. 그 행위들은 최소한 진품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김진우 씨 주장대로 김상민 검사에게 대리구매를 줘서 돈을 줘서 했다면 진품을 사오라고 했던 것이고 현직 검사가 그림을 구매했을 때는 최소한 진품을 구매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판 사람에 대한 어떤 진품 가품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건 아니고 네. 최소한의 1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했다. 저는 그 포인트를 좀 주목하는 게 옳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김상민 검사가 당시 검사의 이 신분으로 그림을 샀다고 한다면 현직 검사한테 위작을 진품이에요라고 얘기할 만한 강한 사람이 있었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데다가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뭘 사서 주려고 했었던 그 행위와 목적 자체에 우리는 포커싱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주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특검이 그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